최강 시사 전민기의 눈.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민기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빅데이터로 알아보자. 네. 오늘의 주제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언급량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예.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에는 1년 동안 한 143만 건 정도. 예. 그리고 2018년에는 139만 건 정도. 그리고 2019년에는 151만 건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에서 11만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이때까지는. 예. 지난주에 클릭수 높았던 게 뭐였죠? 우리가 소개했었던 게? 오징어 게임인가요? 오징어 게임이었죠. 예. 그게 한 달에 50만 그랬었죠. 정도니까. 근데 예. 이제 일상적으로 11만이면 엄청난 거네요. 일상적으로 11만이면 온 국민이 그냥 다 아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넘어가면은 예. 예, 모든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이다. 예. 그래, 오징어 게임은 그때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한 달에 50만이었지만. 그랬었죠. 부동산은 매달 11만 정도는 된다. 예. 그게 이제 2019년까지고요. 예. 2020년 되면은 갑자기 200만 건으로 확 뜁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32.68%가 증가를 해버려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이 지금 10월 13일 오후 5시 기준인데 벌써 227만 건. 작년보다 같은 기간보다 또 30% 이상 또 늘어났어요. 38.11%가 증가됐거든요. 그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다가도 무조건 그 부동산이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부동산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예. 올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이게 상징하는 게 뭘지는 왜 주식시장에서 네. 어디에서 뭐 아주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까지도 주식에 어떤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볼까라고 할 때가 꼭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또 달리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연관어가 뭔가요? 연관어들 쭉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뭐 가장 관심 높으신 건 집값이죠. 집값. 가격. 예. 그다음에 이제 세금. 최근에는 이제 또 대선도 앞두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세요. 거기에 이제 대출이라든지 최근에 뭐 이제 여러 이슈들 통해서 투기 관련한 이야기 나오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감성어인데 올해 들어서 감성어 비율이 24대 72.8로 부정 감성어가 너무 높습니다. 부정적이다. 예, 의혹이나 뭐 범죄, 폭등, 분노라는 이런 분노. 예, 망하다. 내로남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유주택자까지도 집값이 너무 높다. 네. 그게 뭐 80-90%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주택자도 지금 가격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43.2 대 53이거든요. 아,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네, 5년 사이에 부정 비율이 20% 증가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물론 뭐 반대하고 필수고 의혹이고 탈세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 가능하다라는 저는 이 단어가 좀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2017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모으고 뭐 하면은 집 살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 단어 사라졌고 안정적이라는 말, 여유라는 말 이런 이제 감성어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단어들을 주목을 해서 예. 나중에 다음 사이클 때 있잖아요. 예. 경기의 다음 사이클, 주택 경기의 다음 사이클 때 가능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네. 그러면 집을 사야 될 땐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정책은 지금은 감성을 돌려놔야겠죠. 그렇죠. 다시 이제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좀 사람들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가능하다라는 이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이 어떤 지역이나 주택 유형이나 이것과 관련된 빅데이터도 있습니까? 뭐 예상 가능하실 텐데 예. 서울이고 강남이죠. 서울 강남 예, 가장 예.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곳이고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여의도라든지 예. 뭐 3기 신도시 이런 데 나오는데 그 예전에 없던 키워드 중에 이제 부산, 해운대 쪽이 등장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아. 예. 그리고 이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냥 언론 보도에서 보시고 예상한 대로 집값이 그렇죠. 뭐 많이 올랐다 나오면 이제 관심이 함께 쏠리는 그런 현상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너무 높으니까 인천이나 경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보자, 관심을 돌려보자,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 팬데믹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많이 높아졌죠. 예. 예. 다른 어떤 데이터도 있습니까? 이 투자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게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코인이잖아요. 예, 젊은 친구들은 코인. 네. 예. 그래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1년 동안 관심도가 어떤지 이거는 뭘 활용했냐면은 이제 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량 수치를 비교하는 그런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예. 그래서 쭉 봤더니 일단은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거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그 검색어를 100을 기준으로 찍고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그 한 50 정도로 꾸준히 보이는 게 부동산입니다. 1년 내내. 예. 요거는 이게 큰 폭이 없어요. 거의 계속 안정적으로. 관심이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갑자기 100을 찍은 게 주식입니다. 갑자기 100을 찍었다. 예, 쭉 부동산은 올라가가지고. 50이었는데 네. 쭉 꾸준히. 예. 예. 그리고 이제 거의 0에 가깝다가 예. 올해 초부터 조금씩 움직이더니 5월 들어서 한 90까지 올라간 게 이제 코인이에요. 아, 예. 5월 들어서 올해 이게 뭐 꼭지점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연관시켜서 주식 그래프나 네. 예, 코인 그래프랑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네. 빅데이터의 그 검색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대선 후보의 결과, 대통령 선거의 결과랄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분석들이 네.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과학적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한번 좀 봐보세요. 그러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지점을 쭉 끌어올릴 때는 예. 가격이 폭등할 때 그 이후에는 떨어져도 올라가고 이런 예.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 낮으면 관심이 없는데 이제 쭉 올라갔을 때는 이제 꼭지점 한번 찍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가면 오히려 검색량이 떨어지다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이제 다시 이렇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네요. 이게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좀 흥미로웠는데요. 예. 4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아까 부동산 평균이 한 50 정도라고 했잖아요. 예. 25선에서 움직입니다. 부동산은. 이건 아무래도 뭐 여러 분석들 하시겠지만 예. 일단 큰 돈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예. 대한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시나 주식에 대한 관심이 100을 찍고요. 그다음에 100? 이제 예. 코인이 평균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연동을 하는데 재밌는 건 이제 40대 이상이에요. 여기는 40대 이상?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40대 이상은 돈 좀 있는 연령대. 부동산이 50에서 70 쪽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아, 부동산이. 주식이 이제 다른 그래프에서는 다 꼭지점 찍었는데 요거는 70, 한 80까지만 밖에 안 올라갑니다. 아. 주식 그동안 많이 하셨던 또 예. 세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코인이 5월 달 들어서 100을 찍어요. 이게 가장 많이 이제 40대 검색하신 이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부동산하고 주식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세요. 예. 근데 아예 관심이 없다가 하도 코인 하니까 예. 5월 달 들어서 야, 그거 뭔데 하고서 이제 검색을 때 폭발적으로 하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심리.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모든 걸 다 역전하고 부동산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 각 연령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주식 성적하고는 좀 연관이 됩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예. 이제 작년에 자본시장 연구원이 데이터를 낸 거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규 투자자의 62%가 손실을 봤다. 새로 뛰어든 사람의. 예. 38%만이 이제 수익을 거뒀는데 예. 그조차도
누적 수익률이 5.9%. 기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전부터 하신 분들이 18.8% 작년에 수익 냈거든요. 검색을 많이 한다고 수익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한참 수익도 떨어지고 여기서 뭐 거래세 수수료 빼면은 거의 제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수익을 신규 투자자는 못 냈다라는 것이 예. 좀 흥미로운 데이터거든요. 알겠습니다. 역발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주 재밌는 빅데이터였습니다. 전민기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령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